저 뭐 언제나 또 선배님 보면 통통 튀는 예, 선배님이셔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동안 미모를 유지하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궁금해요. 누나의 저속 노화 비결이 아마 제가 보기엔 레몬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건 어떻게 챙겨 드시게 되신 거예요? 그 젊고 건강하게 살고는 싶고 이건 너무 욕심쟁이인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몸에 독소도 빼주고 노화 방지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레몬즙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수시로 이렇게 제가 텀블러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마셨는데 괜히 그냥 활력도 생기는 것 같고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라 생기 있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꾸준히 챙겨 먹고 있어요. 노화의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수명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저속노화. 모두의 꿈일 텐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속노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맞아. 잘못된 식습관에 과도한 스트레스. 너무나 젊은 나이에 최근에 보면 주변에 많잖아요. 당뇨에, 고지혈증에, 고혈압 이런 만성질환 굉장히 흔해졌죠. 실제로 있잖아요. 이 노화 정도에 따른 이 10년 내 사망률과 노화에 따른 질병 발생률의 이 상관관계를 추적 관찰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젊었을 때 가속노화의 습관이 든 사람은 10년 뒤인 76세 때 사망 위험이 무려 4.43배가 더 컸고요. 또 장기 요양 간병에 도움을 받을 확률이 11배가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55살에 유방암을 겪고 나니까요. 그때서야 나 생활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근데 이게 생각은 하는데요. 말처럼 이게 습관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뭐 이제 나이 들었는데 뭐 난 이제 늙었어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저속노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나요? 다행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제 노화가 발생한 사람이라도 6개월 이상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게 되면 상당 부분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미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잘 먹고 잘 자고 명상이라든가 운동을 꾸준하게 2개월 동안 한 다음에 혈액 검사를 했더니 생체 나이가 3년이나 젊어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 그럼 희망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슬로우 라이프인데요. 현대인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거든요. 현대인들 제일 문제가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뭘 하느냐.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명상이나 기도 내지는 요가 같은 걸 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너무 과한 스트레스, 과도한 피로 등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슬로우 푸드예요. 푸드. 음식. 혈당이 갑자기 급격히 상승하는 단순 당류라든가 즉 정제 탄수화물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천천히 소화되면서 섬유질이 풍부한 제일 좋은 제철 과일, 그다음에 채소와 통곡물, 그다음 발효된 음식, 그다음 덜 기름과 같은 필수 지방산의 섭취로 건강한 슬로우 푸드로 관리하게 되면 누구라가 무병장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 오늘 정말 반성해야 되겠네요. 저 솔직히 밀가루 음식 좋아하거든요. 뭐 칼국수라든지 술도 또 좋아하지. 아니 술이 나를 좋아해. 이상하게. 그래서 스트레스, 불면증 뭐 이런 것도 또 좀 심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늘 어깨에 곰 한두 마리 막 몇 마리 올려져 있는 것처럼 피곤했었는데 그래도 딱 하나 잘한 거 하나는 있네. 수분 섭취 이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처럼 레몬즙으로 수분 보충하는 거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얼굴 배도 뭐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뭐 완전 동안이신데 사실 저속 노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물을 마셔서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약 60에서 한 70%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물 몇 잔 안 먹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냐 생각하시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체온 조절, 영양소 운반,
노폐물 배출, 피부 건강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당뇨, 심혈관 질환, 치매, 암 등의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분 부족은 가속 노화의 주범이라 할 수 있죠. 저도 요즘에 물 마시는 게 이 독소를 배출하고 또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은희 언니처럼 수시로 물 마시기에 푹 빠져 있는데 하루에 2리터는 꼭 마셔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물을 하루에 네. 이제 8잔에서 10잔. 그게 1.5에서 2리터 정도거든요. 1.5에서 2리터를 마시면 건강이 도움이 된다는 건 어머님들이 상식처럼 다 알고 있는데, 자,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한 그 인간의 물의 섭취량이에요. 둥둥둥둥둥. 그런데 말입니다. 성인의 하루 수분 소실량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 수분 소실량? 한 1리터? 2리터? 1리터는 가는 것 같아요. 1리터? 우리가 소변, 대변, 땀 등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일일 수분 배설량은 약 2.5에서 3리터 정도라고 합니다. 어머나. 많이 나가는 거죠. 먹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그렇죠. 많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물에다가 레몬즙을 넣어서 수시로 마셨는데 이 레몬즙을 먹으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챙겨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건가요? 레몬즙은 천연 비타민으로서 강력한 항산화제를 갖고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물론이고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등 항산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레몬즙의 항산화제는 세포의 기능 장애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이렇게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요. 자, 식품별로 비타민 C 함량을 보면은 100g당 사과는 1.4, 치커리는 2.11, 바나나는 6.6, 레몬은 52.07mg으로 사과보다는 레몬이 약 37배나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와, 37배면 야, 역시 천연 비타민이라고 부를만하네요. 여기서 잠깐 스텝 바이 스텝. 자, 닥터유 퀴즈. 여러분, 레몬즙은요 산성일까요? 알칼리성일까요? 아이 닥터유 사람을 뭘로 보고 레몬즙이 산성인 거 모르면 바보지. 아, 이건 당연히 산성이죠. 그럼, 산성. 이건 내 그 먹은 인생을 걸고 그럼. 레몬은 산성입니다. 놀랬습니다. 왜요? 땡이에요, 땡. 레몬 맛이 뭐 어떤 맛이죠? 신맛. 자, 신맛은 뭐다? 산성. 식산성. 레몬은 신맛이 나니까 산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네. 사실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자자자, 이 레몬은요 섭취해서 우리 인체 몸에 들어오기 전에 분류상으로는 산성이 맞습니다만은 섭취 후에는 네. 이 레몬의 신맛을 내는 구연산 성분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약 알칼리성 물질로 변합니다. 구연산, 구연산? 이 레몬이 아주 풍부하거든요. 체내 각종 노폐물 배출을 돕고요. 피로 회복에도 돕고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승화 씨가 좋아하는 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빵, 또 과자, 국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동물성이면서 단순 정제 탄수화물이죠. 먹어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 작동할 때는 산성식품. 그렇지. 피타걸. 그래서 이런 산성식품들 많이 먹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채소 좀 드세요. 그렇지. 과일 드세요. 이게 바로 식물성 알칼리성 식품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항산화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물, 거기에다가 레몬수를 드셔야 되는 결정적 요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식단의 60% 이상은 체내에서의 알칼리성 형성식품, 40% 미만으로 산성식품의 비율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요. 실제 우리 식탁은 어떻죠? 어제 냉삼 먹었는데요. 냉삼에 열무냉면 이렇게 해서 먹고. 근데 제 몸이 이렇게 해서 산성화가 된다고 해서 이게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영 씨, 네. 우아하게 네. 태혁이랑 늙고 싶잖아요. 우아하게 늙고 네, 싶어요. 우아하게. 언니처럼 아까, 수영복 입고 놀고. 그렇다면은 알칼리성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인체는 내부 pH가 약 7.4 정도의 약 알칼리성이에요. 40세 이후에는
체내가 점진적으로 산성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산의 축척은 내부 장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키는데 레몬즙과 함께 신선한 물을 마시면 산성화된 몸을 중성화시켜가지고 노화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한 연구에서 산소와 자외선으로부터 이 자극받은 세포에 레몬즙을 처리해봤더니 활성산소 종 생성이 억제되었고 열대어 배아에 레몬즙을 처리한 결과 활성산소종 감소 및 항염증, 항산화에 도움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많은 셀럽들이 레몬즙을 섭취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예전에도 레몬 디톡스라고 해서 맞아, 사실 맞아.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대단했었어요. 맞아. 맞아요. 기억하시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직접 진짜 그 뭐야 노란색 통 그 착즙해가지고 그리고 돌리는 물병도 예. 나왔었고. 맞아. 그래서 쓰레기가 또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 짜봤자 얼마 안 나오고 얼마 안 손에 다 나와. 묻고 네. 막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레몬 과육 짜다가 우리 주부님들 손목 나갑니다. 근데 이제 레몬 껍질을 먹기는 귀찮고 쉽지 않아서 다 버렸잖아요. 네. 여러분은 그동안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천연 비타민을 그냥 내다 버린 겁니다. 네. 껍질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몬 껍질에는 리모넨 성분이 풍부합니다. 리모넨은 세포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해서 피부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알카리성의 산화 방지제. 우리가 레몬즙의 놀라운 비밀을 많이 알게 됐는데 실제로 노화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또 눈으로 확인을 하면 좀 더 이렇게 기억이 오래 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실험을 준비했는데요. 싱싱한 바나나를 노화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우리 몸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래서 한쪽에는 레몬즙을 다른 한쪽은 그냥 방치한 이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머. 어때요? 색깔이 색깔이 안 변했어요. 변해요. 우와, 그대로 방치한 바나나는 어떻죠? 색깔이 변했어요. 상하기 시작했고 네. 마치 우리 몸에 기미와 잡티 같은 예. 검은 점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어떻죠? 레몬즙을 머금은 바나나는 여전히 싱싱한 모습인 것을 우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몸 안에 레몬수가 가득하니까 그래서 남들보다 노화가 거시기 했나 보네요. 그런가 봐요, 진짜로. 실제 한 연구에서 네. 레몬 추출물을 세포에 처리한 결과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이 감소하고 또 항염증 사이토카인 발현이 증가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자, 또 다른 연구에서 쥐에게 레몬 추출물을 매일 섭취하게 했더니 안구 주위의 병변하고 모발의 노화가 억제됐어요. 그리고 쥐의 수명이 약 3주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주를 더 살았어요? 네. 우와. 레몬즙을 잘 챙겨 먹으면 저속 노화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궁금한 게 우리 은희 누님이 제가 아는 57세 중에 제일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찬 것 같은데 혹시 레몬즙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이제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레몬 추출물을 쥐에게 처리한 결과 산화 스트레스가 감소하였고 항산화 물질의 수치는 증가했으며 레몬 추출물 처리 농도에 비례하게 운동, 지속 시간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레몬즙으로 디톡스 다이어트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유행이었었고. 지금도 유행이에요. 그죠? 실제로 레몬즙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나요? 네,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중인 여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눠봤어요. 네. A그룹은 식단 조절을 하지 않은 그룹, B그룹은 위약 주스, C그룹은 레몬 추출물을 마신 후 변화를 확인한 결과 궁금하다. A, B그룹에 비해서 레몬 추출물을 섭취한 C그룹이 비만도를 평가하는 BMI 지수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레몬 디톡스를 통해서 체지방과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단 이는 대상과 조건에 따라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짜 정말로 오늘 레몬즙의 놀라운 발견.
저속 노화를 위해서 저도 꼭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몬즙 섭취 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레몬즙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정해진 양은 없지만 1일 1레몬 정도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빈속에 레몬즙을 섭취할 시에는 속이 아프다는 분들은 위장 또는 간 기능이 저하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식후에 드시거나 물에 희석해서 조금씩 용량을 늘려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